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또 하나의 주식 팁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사부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주식 매수 원칙입니다. 지난주에 주식 매도 원칙을 말씀드렸었는데 못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다시 보기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자, 일단 지금 기업을 선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 바로 이겁니다. 본인만의 매수 원칙에 최대한 부합하는 기업을 투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만의 매도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알고 있는 어떤 이론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걸 이론을 습득하고 노하우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칙을 만드셔서 그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좀 냉정하게 자를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도 원칙은 지난주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웬만하면은 정말 강세장에 지금 돈 다 털어서 넣어도 뭔가 갈 것 같은 그런 시장일 때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분할 매수가 항상 원칙입니다. 여러분 항상 단기적으로 고점에 몰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멘탈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그런데 분할 매수를 하면 절대 단기 고점에 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처음에 매수한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두 번째, 세 번째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평단은 좀 더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물리는 경험을 안 하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항상 활용하셔야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면서 첫 번째 매도 원칙 보시면요. 당연한 겁니다. 실적. 기업의 목적과 목표는 항상 이익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이 기본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것들 같은 경우는 사실 장기를 투자했을 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투자 성과가. 그래서 항상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 추가적인 또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최대 제약바이오가 좋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아마케가 있다. 뭐 4월 달에. 그러면 아마케에 들어가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웬만하면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무조건 1년에 4번 호재가 나옵니다. 호실적 나왔다고 하면서 주가가 좀 움직일 확률이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은 호재가 4번 나올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중간에 보통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이 실적 발표만 호재가 아니라요. 제조업이라면 어떤 수주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서 주가가 한 단계 더 뛸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주가 그만큼 좋다는 거죠. 주가 측면에서도. 자, 그리고 안정적인 재무를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관리 종목에 지정될 확률이 없어요. 재무가 안 좋게 되면은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상패까지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특히나 재무가 안 좋은 기업들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고 안정적으로 잉여금이 좀 있는 기업들, 현금이 있는 기업들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재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아니면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재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중에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는 게 좋습니다. 매출은 잘 나오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안 나온다? 이건 결국 돈 못 벌고 있는 겁니다. 돈을 날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보는 게 기본이고요. 분기 실적이 좋아요. 근데 연간 실적은 좀 낮다. 그러면 분기 실적 발표했을 때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점점 거품은 빠질 겁니다. 뒤에 이제 연간 실적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주가는 빠질 거기 때문에 단기 상승 후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분기 실적은 낮아도 연간 실적이 좋다. 그렇다면은 분기 실적 때문에 주가가 밀릴 때 저가 매수 기회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공시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수주 공시가 많이 나오는 기업들은 당연히 공급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계약금이 들어옵니다. 기간이 길면 뭐 그 기간 안에 나눠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수주가 계속 쌓이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신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이제 다음 분기보다 나온대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는 실적이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리레이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평가 받을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신사업이 실적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라는 뉴스만 보시더라도 그 기업을 꼭 한번 재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실적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겠죠.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 PER 종목들, 저 PBR, 특히나 저 PBR 종목들 많이 보시고 있죠. 근데 주가 많이 올라서 들어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PBR 종목들 아직도 갈 모멘텀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EPS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주식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게 상승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은 결국은 저점 만들고 반등 나올 때 매수의 타이밍을 주게 됩니다. 왜? 돈을 더 많이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고 있다는 건 돈을 더
벌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주가가 밀린다면 계속 저평가 매력이 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보셔야 되고요. BPS도 마찬가지예요. PBR과 연동되어 있는 거죠. 주식당 순자산이죠. 그래서 주식당 순자산이 늘고 있는데 주가 하락한다? 역시나 저평가 매력이 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반등 나올 때 항상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동종업대 평균 PER이라든지 평균 PBR 대비해서 좀 낮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은 동종업계도 약간 비교하기가 어렵고 난 자료도 못 찾겠어. 그러면 장기 차트를 쫙 열어놓으세요. 쫙 열어놓고 과거 PBR 대비 지금 저렴한 구간이 있다. 과거에는 평균적으로 한 PBR 1.5배 수준에서 움직였는데 지금은 0.8배에서 움직이네? 그럼 좀 싼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지수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주가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하락장은 항상 기회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하락장에 사라고 말을 많이 하고 들었지만 쉽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하락해서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많아졌습니다. 1월 달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저PBR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을 예시로 봤을 때 일본이 먼저 이 밸류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나서 1년 뒤에 기업들의 현황을 봤더니 오히려 저PBR 종목보다 저PER 종목들이 성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ROE 높은 것들 이런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다 보셔야 돼요. 저PBR 종목도 보시되 저PER 종목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ROE가 좀 높은 종목들 상대적으로 동종업계 대비 높은 기업들은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도 계좌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뭐 업종 PER이라든지 이런 거 대비해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좀 낮은 것들 그리고 과거 이게 PER 밴드고 이게 PBR 밴드거든요. 과거에는 PER이 한 2배까지 올라갔다가 또 내려와서 지금 좀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아니면 PER도 지금 그리 높지 않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과거 대비했을 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할 때 쓸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니까요. 여러분들이 컴퍼니 가이드에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증권사든 지금 HTS에는 다 들어가 있는 자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지지선은 전저점, 이동평균선, 주요 매물대. 그러니까 지금 주가보다 밑에 있는 전저점이라든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매물대 여기서 예상대로 지지가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면 당연히 매수를 고려해봐야겠죠. 물론 실적이 나오는 기업, 특별한 리스크 요인이 없는 기업이라면 기술적으로는 여기서 잡는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저항선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런데 전고점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잖아요. 기초잖아요. 전고점에선 매물이 출회되면서 저항받고 밀릴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실제로 밀리면서 차익 매물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굳이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시 사더라도 일단 밀리기 시작하면은 눌림을 기다리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지만 저항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그때는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신고가 돌파한 종목들은 사실 현 주가의 위에 저항선대가 없거든요. 뭐 전고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매물 저항이 있습니까? 그냥 상방 열어놓고 손절가만 계속 따라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항선 돌파 종목들은 오히려 저항선 직전에 있는 종목보다 더 매수하기에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이 적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항선 때 본절 매물 출회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항선 부분에서는 매도를 좀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추가 상승 모멘텀이 많은 기업이 하락을 했다. 그러면 눌림 나온 다음에 지지선 만들 때까지 기다리세요. 굳이 하락할 때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지지선 만들고 반등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지하 밑에 지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겁니다. 지지선 만들고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네 번째 원칙은요. 외국인과 기관들 매수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에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물론 개인분들도 잘하시는 분들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 투자들이 많습니다. 정보의 어떤 수집 능력이라든지 분석력 그리고 매매 스킬이 훨씬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기업의 어떤 성장 가치가 있거나 단기적인 이슈가 있거나 또는 기술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하는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장 끝나고 체크를 하라고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었죠.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기간별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매도하는 종목들은 좀 안 보시는 게 좋고 기간별로 이번 주에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가장 많이 샀네. 이번 달에 봤더니 아프리카 TV랑 아까 알테오젠 이런 것들 HLB 이런 것들이 많이 샀구나.
그러면 왜 샀는지가 당연히 나오겠죠. 외국인들이 그냥 바로 아무 이유 없이 사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 아, 얘네들이 이런 종목들에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구나. 시장의 자금이 일로 흘러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트렌드에 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공매도 잔고가 하락하는 종목들도 아, 이제 외국인들이라든지 전문 투자자들이 아, 이제 하락에 베팅하기는 조금 이제 어렵겠다. 이 회사 좋아질 것 같다. 그러면 당연히 공매도 잔고가 줄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주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화가 약세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베팅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 주가가 가만히 있어도 환차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들이 산다? 그 이상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 비중을 확대하는 종목들은 항상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매수 기간 설정하고 아,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구나. 아, 알테오전을 많이 샀네. 그리고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이 주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뭐냐면 외국인들의 평균 매수 단가 이런 것들도 보셔야 돼요. 평균 매수 단가 대비해서 좀 아래에 있는 종목이라면 애들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순환매 자금 유입들, 기업들 참고하셔야 됩니다. 급등 종목이 차익 매물 나오면 동종업계 내에서 저평가 종목으로 가기 때문에 순환매 종목들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률 낮은 종목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 차트를 놓고 보시면 훨씬 더 눈으로 확인하기 좋으니까요. 항상 급등 종목을 잡는 것도 좋지만 저평가 종목들을 잡는 것도 항상 순환매를 고려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결국은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는 거 예를 들어서 PNT와 CIS 이렇게 비교해 놨는데요.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떻게 1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예, 저희는 또 2부에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채널 어떻게 하라고요? 저희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